78세 김정순, 큰아들이 엄마는 치매야. 요양원 보내자. 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진다. 내가 없어지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 정수는 충격적인 결심을 내린다. 다음 날부터 밥에 소금을 잔뜩 넣고 자식 이름을 헷갈리며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다. 어머니는 서명도 못 하실 거려. 비웃는 둘째 아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나 다름없어. 새남편의 본색.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곧 자신들에게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김정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8세가 된 몸이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아침의 시작이었거든요. 마당으로 나서자 가을 국화들이 이슬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물뿌리개를 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노란 국화, 분홍 국화, 하얀 국화까지. 한 달 전부터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이제 막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참 곱게 피었구나. 작년보다 더 많이 피었네. 혼잣말을 하며 노란 국화꽃잎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꽃잎에 맺힌 이슬이 손끝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이 꽃들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관심보다는 의무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안부를 묻는 듯한 그 톤을 정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민수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읽지 않고 있다는 게 정순의 눈에는 뻔히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가실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역시나 은행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은행 동행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은행에 데려가려는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뒤로 빚에 쪼들리며 늘 돈 이야기만 꺼내는 큰아들의 속마음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괜찮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평생 은행 다녔는데 왜 못 가겠니? 정순의 단호한 대답에 민수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이시잖아요.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사기꾼들도 많다잖아요. 깜빡이라니. 정순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에게 할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집에 들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형, 벌써 왔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는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날카로운 눈에는 모든 게 보였어요. 민호의 시선이 거실 구석에 놓인 부동산 서류들을 슬쩍 훑어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전부터 민호는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락거렸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던데요.
뉴스에서 봤는데 평당 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매매 생각은 없으세요? 민호의 말에 정수는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아, 그냥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계단도 있어서 위험하고요. 요즘에는 좋은 실버타운도 많다던데. 정수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려는 속셈이구나 싶었어요. 실버타운이라니 자식들이 편하자고 어머니를 내쫓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새아버지 박철수가 나왔습니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지만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어요. 정순의 남편이 돌아가신 뒤 7년 전에 재혼한 남자였습니다. 당시 외로웠던 정순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아이고, 아들들이 벌써 와 있네. 어머니 모시러 왔나? 효자들이구만. 박철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순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정순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박철수의 관심도 자신보다는 재산에 쏠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함께 가시죠. 어머니 혼자 보내긴 위험해요. 민수와 민호 그리고 박철수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들의 속마음이 너무나 뻔히 보였거든요. 오후 2시쯤 막내딸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민정만이 유일하게 정순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민정 역시 오빠들과 새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괜찮다, 민정아. 내가 자주 와줘서 고맙구나. 정수는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딸의 손. 이 손만이 진짜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정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빠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혹시 오빠들이 이상한 말 하지 않았죠? 민정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수는 쓰게 웃었습니다. 역시 민정은 다 알고 있었어요. 괜찮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공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각자의 속셈이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정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앞에 두고도 진정한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박철수의 빈말 같은 칭찬에 민수와 민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여전히 계산적인 빛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수는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싶었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재산의 소유자로만 여기게 된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 남편마저 결국 같은 마음이었다니.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정수는 홀로 마당에 나와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꽃잎들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바람에 꺾일까봐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꽃들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 정순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정순의 눈에
어떤 결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해보자. 정수는 의도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고 나왔습니다. 여보, 늦게 일어나셨네요? 이미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새남편 박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정순이 9시가 넘어서야 나타난 것이 이상했거든요. 응? 아, 그래. 잠이 안 와서. 정수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마치 무엇을 찾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보, 뭘 찾으세요? 아, 우유. 우유가 어디 있지? 여보, 우유는 문짝에 있잖아요. 늘 거기 두시면서요. 박철수가 냉장고 문을 가리키자 정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꺼내 컵에 따르는데 의도적으로 컵 밖으로 흘렸어요. 어머, 왜 이래? 정수는 당황하는 척하며 흘린 우유를 닦았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혼한 지 7년, 이런 정순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은행 동행을 위해 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은행 가야죠. 은행? 왜 은행에 가? 정순의 반응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분명히 은행에 간다고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어제 통장 정리하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정수는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와 박철수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새남편과 큰아들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정순의 연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간간히 맞춰서 넣던 소금을 밥에 잔뜩 부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어 놓았습니다. 여보, 밥이 좀 짜지 않나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짠맛이 확 올라왔거든요. 정순의 요리 솜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박철수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짜? 나는 괜찮은데. 요즘 입맛이 없어서 간을 좀 세게 하나 봐. 정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요리를 해온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할 리 없다는 걸 다들 알 텐데 말이죠. 오후에는 더욱 대담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일부러 다른 방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박철수의 방문을 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아니네. 여보,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박철수가 황급히 달려와 정순을 안내했습니다. 결혼 후 줄곧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길을 헷갈린다니 박철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민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요즘 형제들의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민호야, 왔구나. 그런데 너 누구지? 정순의 말에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니. 어머니, 저예요. 둘째 아들 민호요. 아, 민호. 맞다. 민호구나. 깜빡했네. 정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민호에게는 전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와 민호, 박철수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가 갑자기 저러시는 게. 민호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하루 종일 실수투성이시더라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박철수의 말에 두 형제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새아버지의 말에 이상하게 희망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법적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민수의 말에 셋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신 관리해야 하는 거네. 박철수의 말에 민수와 민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벌써부터 재산 분할에 대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정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역시 내 건강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구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남편마저 결국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정순의 연기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세수를 하다가 칫솔에 비누를 묻혀서 이를 닦으려 하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애라며 당황하는 척했습니다. 여보, 그거 비누예요. 치약은 여기 있어요. 박철수가 급히 말렸지만 정수는 이미 계획대로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단추를 일부러 잘못 채웠어요. 앞뒤를 바꿔 입기도 하고 양말도 색깔이 다른 것으로 신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이 민수를 보고 민호라고 부른 것이에요. 민호야, 밥 먹어라. 어머니, 저 민수예요. 큰아들이요. 아, 민수구나. 미안해. 요즘 자꾸 헷갈리네.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자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박철수는 정순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여보,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철수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이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막내딸 앞에서만큼은 진짜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만 연기를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민정의 걱정하는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응, 좀 피곤하네. 정수는 민정에게만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도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홀로 마당에 나와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별빛 아래서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누가 날 버리고 누가 날 지켜주는지 이제 다 드러나겠지. 정순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순의 치매 연기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정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특히 민수와 민호, 그리고 새남편 박철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민호가 즉시 호응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정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습을 끄는 것을 깜빡한 척한 연기였는데 벌써 그것을 핑계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박철수가 마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의 진짜 속마음이 보였어요. 일단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죠. 민호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들의 계획이 단순히 병원 진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거실을 마치 회의실처럼 꾸몄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정순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법률 서류들까지. 어머니, 잠깐 이리 오세요. 민수가 정순을 부르자 정순은 멍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가 실수하실까봐 걱정돼서요. 중요한 일들은 저희가 대신 처리하려고 해요. 민수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이미 펜이 들려 있었어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민호가 서류를 정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순은 일부러 서류를 뒤집어서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어머니, 그냥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서류예요. 민수가 서명할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명을 해. 나중에 민정이 왔을 때 같이 보자. 이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민정이 개입하면 일이 복잡해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민정이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일은 남자들이 처리하는 게 좋아요. 박철수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내일인데 민정이도 알아야지. 정순의 고집에 세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사실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좋은 곳을 알아봤는데. 좋은 곳? 네,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주는 곳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민호의 말에 정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어요. 요양원 말하는 거니?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고급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안 가. 정순의 단호한 거부에 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치고는 너무 명확한 의사표현이었거든요. 어머니, 하지만 혼자 계시기엔. 내가 안 간다고 했어. 정수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서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 민수가 혀를 찼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이 저렇게 고집이 세면 어떻게 해? 민호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박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보자. 어차피 어머니 상태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그날 저녁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오빠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들이 많이 걱정하던데. 민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괜찮다, 민정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민정의 간절한 말에 정수는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정말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정수는 세 사람이 또다시 거실에서 회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저러시면 어떻게 하지? 법적으로 방법이 없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하지만 어머니가 병원 가는 것도 거부하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세 사람의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정순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 집값만 해도 얼마인데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박철수의 말에 민수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말을 안 들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그건 너무 위험해. 민정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정이는 어차피 여자잖아. 법적으로 우리가 더 유리해. 정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자식들과 새남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니. 결국 이게 내 가족의 진짜 모습이구나.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더욱 심한 치매 증상을 연기했습니다. 옷을 거꾸로 입고 나오고 신발도 바꿔 신었어요. 그리고 박철수를 보고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놀라는 척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박철수는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이제 정순의 치매가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거든요. 세 사람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순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순의 치매 연기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나자 가족들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순을 속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골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민호가 부동산 관련 서류를 펼쳐놓으며 물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은 이제 완전히 그들만의 작업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대충 12억 정도 될 거야.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민수의 대답에 박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통장에 있는 돈까지 합치면 상당하겠네요. 어머니가 워낙 검소하게 사셨으니까 꽤 모아두셨을 거예요. 세 사람은 마치 정순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문제야. 계속 어머니 편을 들고 있잖아. 민호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한테는 나중에 약간만 주면 돼. 어차피 여자니까 큰 욕심은 없을 거야. 그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계속 서명을 거부하신다는 거야. 박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저러신데 법적으로 무효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민수의 말에 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치매 환자의 법적 능력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수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민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형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잖아. 집을 팔면 빚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냐? 민호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도 어머니 아들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형이 받은 돈으로 빚을 갚으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 야, 너 지금 뭔 소리야? 두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철수는 이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제가 싸우면 싸울수록 자신에게 유리해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해. 어머니가 들으시잖아. 민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순이 거실로 나온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니? 정순의 등장에 두 형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민수가 태어난 척하며 말했어요.
아, 어머니. 그냥 사소한 이야기였어요. 사소한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호가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형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돈? 정수는 일부러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없어. 나도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함부로 쓸 수 없어. 이 말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왜 의존하려고 해? 정순의 단호한 대답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에 걸려서 정신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자신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뭐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급해서 죄송해요. 민수가 급히 사과했지만 정수는 이미 그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여보, 민수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철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오빠들이 민정에게 미리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빠들 말로는 요즘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민정의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정수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괜찮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들이 엄마를 요양시설에 모시려고 한다는데 역시나 민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 정순의 직접적인 질문에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빠들 말로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다고. 민정아, 내가 생각하기에 엄마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 같니? 정순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정은 놀랐습니다. 그게 가끔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정의 솔직한 대답에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민정은 아직 완전히 오빠들 편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수는 혼자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민수와 민호는 이미 재산 분할에만 관심이 있었고 박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민정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왔구나. 정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었어요. 며칠 전 몰래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심하게 연기해야겠어. 정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더욱 충격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침 식사 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야? 여긴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정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집이에요. 진정하세요. 박철수가 달래려 했지만 정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니야. 내 집이 아니야. 집에 데려다 줘. 이 광경을 본 민수와 민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어쩔 수 없겠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어요. 정순의 갑작스러운 울음 소동 이후
가족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민호는 요양시설 팸플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상태가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되면 위험해요. 새남편 박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의 입골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오늘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안 가. 나 아픈 데 없어. 어머니, 하지만 방금 전에 여기가 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민호의 지적에 정수는 일부러 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나?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정순의 모습을 보며 세 사람은 서로 만족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정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정순 몰래 위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각종 법률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 도장 없이도 처리할 수 있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해. 법적 무능력자로 판정받으면 우리가 후견인이 될 수 있거든. 민수의 말에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병원 가는 걸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야지. 어차피 치매 환자니까 본인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박철수의 말에 정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새남편마저 이들과 한패가 되어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갈 생각이라니. 하지만 민정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민호의 걱정에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정이야 뭐 어쩌겠어. 우리가 다수잖아.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유리하고. 맞아. 어차피 여자는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니까. 박철수의 말에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던 새남편의 생각이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이기적이라니. 그때 갑자기 박철수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이 일이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 왜요? 민수의 질문에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여보 재산 중 일부만 있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 말에 민수와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새아버지도 결국 돈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잘 모실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이미 치매에 걸리셨는데. 박철수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정순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져가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수의 질문에 박철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당연히 팔아야지. 이렇게 큰 집을 빈 채로 놔둘 수는 없잖아. 그럼 돈은 어떻게 나눠요? 민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상의해보자. 내가 남편이니까 일정 부분은. 박철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이미 세 사람 사이에는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박철수가 정순 몰래 중요한 서류들을 뒤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통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박철수가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모른 척했어요. 서류? 무슨 서류?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요. 잘 모르겠어.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정순의 대답에 박철수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정수는 계속 모른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미리 숨겨두었거든요. 이제 이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구나. 정수는 새남편이 서류를 뒤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했는데 결국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획해둔 일이었어요. 어둠을 틈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변호사는 정순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수는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족들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연기를 했거든요.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정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남편분까지 그러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든 재산을 막내딸에게 상속하고 싶어요. 그 아이만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겠군요. 변호사는 즉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정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오직 민정에게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어떤 짓을 하든 상관없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더욱 심한 치매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침 식사도 거부하고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었어요. 이제 정말 어쩔 수 없겠어요. 민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봐야겠어요. 드디어 그들의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정순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참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순의 예상대로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민호 그리고 새남편 박철수는 더 이상 정순을 속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닌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만이 배어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워. 민호 역시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기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박철수의 질문에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의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우리가 결정하면 돼. 이 말을 들은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큰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 그럼 이제 재산 정리도 시작해야겠네. 박철수가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정순의 새남편이라는 역할 연기도 하지 않았어요. 집부터 매물로 내놔야지. 시세가 좋을 때 빨리 처분하는 게 좋을 거야. 민호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볼게. 어차피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실 거니까 필요 없잖아.
그들은 마치 정순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어요.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박철수가 정순의 방에 들어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보, 통장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정순이 멍하니 대답하자 박철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이렇게 중요한 걸 어디 뒀는지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박철수가 소리를 지르자 민수와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 도장도 마찬가지고. 박철수의 말에 두 형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방법? 박철수의 질문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도장을 위조하는 거죠. 어차피 치매 환자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무효 처리할 수 있어요. 정수는 이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서류 위조까지 계획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건 불법 아니야?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일인데. 민수의 말에 박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갑자기 박철수가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나 다름없어. 이 말에 민수와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와 내가 부부잖아. 법적으로 배우자가 상속 우선권이 있어. 박철수의 말에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새아버지를 이용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어요.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도 자식이잖아요. 민호가 급하게 항변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를 돌보는 건 내가 하고 있잖아. 박철수의 말에 정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돌본다는 게 고작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건 그렇지만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정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거실에 펼쳐져 있던 서류들을 급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왜 갑자기?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걱정돼서요. 오빠들 말로는 많이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민정이 정순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순은 민정 앞에서도 치매 연기를 계속해야 했어요. 민정아, 너 누구니? 정순의 말에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막내딸 민정이요. 아, 민정이구나. 미안해. 요즘 자꾸 깜빡해서. 정순의 모습을 본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였거든요. 엄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민정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싫어. 나 아픈 데 없어. 하지만 엄마. 민정아, 어머니가 저러시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결정?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시는 거야.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 민수의 말에 민정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오빠, 설마 요양원 말하는 거야?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야.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절대 안 돼. 엄마는 평생 이 집에서 사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정이 강하게 반발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민정아, 넌 결혼해서 바쁘잖아.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어?
박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절대 보내지 않을 거예요. 민정이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은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정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제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민정의 단호한 말에 세 사람은 서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이 개입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정아, 어머니 상태를 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민수가 설득하려 했지만 민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간병인을 모시면 돼요. 굳이 요양원에 보낼 필요 없잖아요. 간병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차라리 좋은 시설에.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민정의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민정과 함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오빠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민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괜찮다, 민정아. 엄마가 너 때문에 힘이 나는구나. 정순의 말에 민정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절대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민정의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왔구나.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의 본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봤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심하게 연기해야겠어.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일부러 더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엉망이었고 옷도 뒤바뀌어 입었어요. 여보, 어디 가는 거야? 박철수가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어디가? 민수가 급히 막아섰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에. 정순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집인데 다른 집에 간다니. 어머니, 여기가 집이야. 아니야. 여기 내 집 아니야. 내 집에 가게 해줘. 정순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보는 사람조차 마음이 아플 정도였어요. 하지만 민수와 민호, 박철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순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핑계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어쩔 수 없겠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자. 그리고 진단서를 받아와야 해. 민호의 말에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한테는 뭐라고 할까? 사실대로 말하면 돼.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고. 세 사람은 재빨리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재산 분할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잠깐 쉬세요. 우리가 병원 준비할게요. 민수가 정순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순은 순순히 들어가는 척했어요. 문 닫고 쉬세요. 방문이 닫히자 정순은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1층이라 다행히 쉽게 나갈 수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획해둔 탈출로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세 사람이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병원에서 치매 진단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민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도 준비해놨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져온 거야. 민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어머니 서명 받고 바로 진행하자. 박철수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편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드린 일은 어떻게 됐나요? 아, 김 여사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3시에 찾아가 주세요. 그때쯤이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족들이 충격을 받을 텐데.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정순의 단호한 대답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다시 창문으로 몰래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아직 거실에서 회의 중이었어요. 어머니 깨워야겠어. 병원 가야 하니까. 민수가 일어서려는 순간 정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잤더니 좀 낫네. 정순의 등장에 세 사람은 안도했어요. 계속 방에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병원 갈 준비 됐어? 병원? 왜 가야 하는데? 정순이 다시 멍한 표정을 지으자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해요. 박철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건강검진? 나 아픈 데 없는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검진은 받아야죠. 민호가 거들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서류 서명부터 받으려는 계획이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기 전에 간단한 서류에 서명 좀 해주세요. 민수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서류? 어머니를 위한 서류야. 서명만 하시면 돼. 민호가 서류를 정순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멍한 척했어요. 글씨가 안 보여.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그냥 여기에 이름만 쓰시면 돼. 민수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3시였어요. 누구지? 박철수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에서 왔습니다. 변호사의 등장에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왜? 김정순 여사님께서 의뢰하신 일로 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수와 민호, 박철수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순이 변호사를 불렀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변호사를 언제 불렀어?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변호사? 누가? 정수는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여기 계신 김정순 여사님 맞죠? 변호사가 정순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뭔 일이에요? 박철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김정순 여사님의 공식 상속계약서를 발표하러 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이었어요. 상속계약서?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김정순 여사님께서 정신이 명료하실 때 작성하신 공식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치매에 걸리셨는데 민수가 급히 말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유언장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의학적 검진도 모두 완료했고요. 변호사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용이 뭐야?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순 여사의 모든 재산,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일체를 막내딸 민정에게 상속한다. 이 말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박철수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언장은 정신이 명료할 때 작성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세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 내가 다 계획한 일이야. 정순의 명료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놀랐지?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 다 연기였어. 정순의 고백에 세 사람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순의 충격적인 고백에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박철수는 당황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다 연기였어.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정순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수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이제 와서 빈다고 달라질 게 있어? 이미 다 봤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정순의 말에 두 아들은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달랐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나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 다 알고 있어. 정순의 날카로운 말에 박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도 끝까지 돌봐줬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정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내 자식들과 함께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거야. 그건 박철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님이 연락 주셔서. 민정은 거실의 상황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오빠들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고 새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거든요. 민정아, 와서 앉아라. 정수는 민정을 자신 옆에 앉게 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지금까지 치매 연기를 했어. 정순의 말에 민정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기요? 왜요? 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다 봤어. 정수는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들과 새아버지는 모두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려고 했어. 민정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너만은 달랐어.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잖아. 정순의 말에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엄마를 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기로 했어. 이 말에 민수와 민호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자식인데. 민수가 간신히 말했지만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식이라고? 자식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해? 자식이 어머니 재산을 탐내? 정순의 질책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 박철수. 정순이 새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결혼 무효야.
당신은 내 집에서 나가. 박철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가 7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7년이 모두 거짓말이었잖아. 진심이었다면 내가 아플 때도 날 사랑했을 거야. 정순의 단호한 말에 박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유언장대로 모든 재산은 민정님께 상속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이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마지막까지 빌어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 거야. 어머니, 이제 됐어. 너희들도 각자 갈 길 가라. 정순의 최종 선언에 민수와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박철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가 모든 서류 정리를 마치고 떠난 후 집안은 정순과 민정만 남았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고 박철수도 짐을 싸서 떠났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적이었을 텐데.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민정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수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연기하시느라. 힘들었지. 하지만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정수는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진짜 가족은 우리뿐이야. 네, 엄마. 제가 평생 모실게요. 민정의 따뜻한 약속에 정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함께 마당에 나와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엄마, 이 꽃들처럼 우리도 꿋꿋하게 살아요. 그래, 민정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아. 정수는 딸의 어깨에 기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달빛 아래 흔들리는 국화꽃들이 두 모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순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돈과 욕심 앞에서 무너진 가족 관계였지만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과 민정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수는 이제야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었고 민정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